네, 이 시간에 파미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 하루 분석 안 해드렸는데, 네, 궁금하다고 이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상이나 흐름을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지금 위치는 그러니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서 매수를 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익권에 계시는 분들, 제가 뭐 이전에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지만, 밑에서 매수해서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냥 불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될 수 있으면 이 저렴한 가격, 저가에서 사서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러한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 또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월봉과 주봉상에서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 자, 월봉에서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지금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부분,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좋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터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절반 이상, 3분의 2의 이상의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하방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이 정도 거래량은 괜찮지만, 거래량이 또 뭐 내일 모레라든지 뭐 이게 갑자기 또 거래량이 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래량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자리가 깨지면 당연히 좋지 않다. 깨지더라도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것인가라는 것도 거래량을 또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봉상에서는 꼬리를 길게 말 것이냐, 꼬리가 짧아질 것이냐, 이것을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 주가 상승 하락 그 부분이고, 뭐 주봉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시면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자, 과연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꼬리를 말았던 것처럼 들어 올릴 수 있겠느냐, 이걸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와 같이 지금 이런 모습과 같이 세 번을 이렇게 하면서 이걸 들어 올릴 것이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량을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모습을 반복을 하면서 거래량이 이게 아니더라도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터진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말아 올리는 상승 꼬리를 달고 올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부분, 근데 여기서 다시 꼬리를 만들고 상승 꼬리를 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상승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빼고 올리는 것에 있어서 거래량을 쓴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래량이 생긴다는 것은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에서 저가 매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가 싸다,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해서 매수가 들어와서 익절, 또 익절, 또 익절, 아니면 그냥 물타기 이런 식으로 그냥 매수해서 끌어올린 거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 뺄 때 거래량이 터지면 이건 쏟아지는 거다 라고밖에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치와 이 거래량에 대한 아주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바뀔 수 있는, 자, 패턴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 파미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무언가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저기 수급이 좀 올리겠죠. 근데 그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자, 이러한 부분이 어디에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 자리가 이렇게 들어 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어떠한 좋은 재료가 나타나서 올린다. 근데 이 올리는 게 이 기술적 분석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올리면 당연히 좋죠. 근데 빠지고 나서 올린다라고 하면 뭐가 되죠? 지지를 해줘야 되는 이런 라인이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파동을 하나하나 미리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위치와 어느 위치 큰 그림을 봤을 때 몇 년 후에 찍을까 알 수는 없지만 찍을 수 있는 가격대를 예측을 하지만 이런 움직임, 이 잔파동에 대한 이 움직임까지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미리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일단 빠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봉상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나온 것은 좋지 않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을 다시 올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자, 그것도 또한 이게 나와 봐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좋지 않다. 바로 들어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지지를 하고, 야,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설정해둔 여기를 저항, 자, 갭으로 뚫지 않았습니까? 자, 뭐 뚫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제가 이 설정을 아주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저항이 생겼다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갭으로 띄운 자리가 바로 여기다. 근데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 저항 자리에서 들어 올리고 나서 어떻게 안착을 하고 상승을 시키지 못하면, 자, 이게 좋은 모습은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자리가 여기, 자, 여기를 이렇게 설정을 하지만 여기를 만약에 뚫는다 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안착이라는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 라인이라는 건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주가의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이제 종목을 얘기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실제 매매를 하는 것을 제가 스스로 제 뭐 매매하는 걸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 혼자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저도 이제 이 기준 라인을 설정해 드리면서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뭐 추천 종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때 거기가 무너지면 바로 손절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히 중요하다. 분명히 중요한데 어떻게 반등 여기를 지켜주면서 살짝 밀릴 수 있지만 밀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에서 이 라인대를 지켜준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밀렸다가 여기를 저항이 받으면 어떻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자리는 알 수 있지만 여기에서 무조건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걸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도 돌파 이후에 안착하고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자리를 쉽게 일단은 내어주지 않는다. 빠지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도 사실 별로 그렇게 적게 뭐 터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적당히 거래량 생기고 있지만 이런 모습에서 이런 적당함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이런 자리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제가 이 라인대를 설정할 때가 이 자리였잖아요. 여기였을 때 20선이 지금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뭐 캔들이라든지 이런 이평선에 대한 부분, 이걸 가지고서는 지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제가 이 여기가 없을 때, 이 부분이 없을 때 제가 여기를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라인대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20선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20선이. 자, 20선이 올라오면서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라인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 1000분 정도 계시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1000분 되니까. 그러니까 1000명만 알고 있고 나머지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제 영상을 통해서 이거를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은 소수이고 대부분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걸 볼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올라오면서, 자, 제가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되면 캔들이,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밀린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밀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를 지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20선이 깨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나오겠죠.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 라인대가 깨질 수 있다. 그러면 별로 좋지 않다.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분들하고 또 제가 설정했다라고 하지만 이 라인은 분명히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이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라인을 잡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량이 나온다 라고 하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렇다라고 하면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밑에서 한번 그냥 작업을 하고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드시 지금 자리에서는 자, 이 20선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5일선이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5일선이 깨진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5일선이나 21선 깰 때는 상승에 대한 제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해주면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해도 이평선에 지지를 해주면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수급이 쉽게 붙어요. 하지만 이평선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일단 내려간다라고 판단하겠죠.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매수보다 매도 물량이 더 많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위치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 어느 자리가 맥점 자리고 어느 자리가 중요 자리인지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저는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이평선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위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공통적으로 누군가가 뭐 알던 모르던 많은 사람들 뭐 동호회든 어디에서 뭐 손절 사인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 중요한 자리가 있을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에는 그 자리가 일단 정확한 자리가 아니더라도 거기가 깨지면 안 좋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알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신호가 되는 거죠. 야 여기 위험하다라고 거래량을 그러니까 거래량을 늘리면서 주가를 빼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무너지게 돼 있죠. 거기에서 다시 들어올리는 게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봤을 때 미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여기가 깨지면 하락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에서 저 같으면은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비중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죠. 미리 여기 뭐 빠진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잘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 위치에서 매도한 물량을 다시 뭐 어차피 보유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밑에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라는 게 잘 맞으면 손실을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이 전략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손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대응일 수 있지만 미리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올라가고 나서 아쉬움이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게 빠졌을 때 미리 매도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뭐 팔아야 된다라는 거냐, 홀딩 해야 되는 거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그게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자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일단은 여기가 깨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매도한 물량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가 됐을 경우에 지금 손절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단 매수를 안 했겠지만 제가 수익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가 깨지고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부분 저 같으면 현금화를 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위치에서 아무것도 대응이 안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봐야죠. 그리고 깨졌을 때 조금씩 현금화 해주는 게 당연히 좋고 다시 이걸 잡고 싶다라고 하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깨지면 다시 밑에서 잡는 그런 전략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